네, 미국, 중국 등지에서 코로나19 2차 재유행 우려가 부각되면서 어제 코스피가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01.48포인트, 4.76% 떨어지면서 203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52.91포인트, 7% 넘게 떨어지면서 7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693.1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4,787억 원, 기관은 7,644억 원 순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개는 지난달 4일 이후 가장 많은 1조 2,416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증시를 떠받치는 양상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각각 1,345억 원, 1,382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 2,72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LG화학, 삼성 SDI가 7%, 8%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역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운수장비 관련주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자회사 SK바이오팜 상장 예정 소식에 SK가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삼성물산도 3% 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운수장비 섹터가 7% 넘게 빠졌고요. 철강, 금속, 기계, 화학 섹터 낙폭이 코스피 대비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유통, 금융, 음식료품 섹터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진단키트 업체죠. CGN이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등 다른 바이오주는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12원 20전 급등하면서 달러당 1,216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어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요.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까지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시장 보면 워낙 변동성이 컸고 뉴욕 증시 먼저 좀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반등을 나타냈어요. 반등폭이 크지는 않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지금 3월 말에 시장의 바닥을 형성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결국 연준 의장이었고요. 그렇죠. 2008년도에 그 500일 동안 걸렸던 정도의 그런 제로금리이나 또 재정 부양책 이런 것들을 70일 만에 단기간에 끝내는 아주 결단력 있는 정책들을 펼치면서 연준 의장이 계속 그 국면마다 이제 구원투수로 나서고 어제도 사실은 유사한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파격적으로 자산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라면서 찬물을 끼얹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유통시장에서 개별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그 플랜은 3월 달에 만들어진 그 플랜 안에 있었던 거고요. 그것이 좀 더 어제 구체화됐다. 이제 갑자기 없던 게 나온 건 아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의 연준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은 첫 번째로 한 거는 블랙락을 통해 갖고 투자 등급 채권 ETF를 샀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행 시장에서 일부 개별 그 채권들을 샀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투자 등급 사실은 트리플 B 언제든 투기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걱정스러운 기업들을 어떻게 사줄 거냐의 걱정이 있었고 그 기준을 이제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연준에 소명을 해야 되는 스스로 인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 발표된 거에 의하면은 이제 인덱싱 풀을 연준 스스로 이미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따로 소명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그 장애물, 허들이 많이 낮춰졌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좀 환호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 좀 불안한 부분이 그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그 공포지수, 빅스 지수도 굉장히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고무줄 장세라는 표현을 제공 말씀드렸는데 고무줄은 늘리면 엄청나게 위로도 올라오지만 이게 조금만 힘을 잃으면 급격하게 수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 목요일이나 저희 어제 월요일 같은 그러한 그 급격한 장세들이 나타난 거고요. 그거의 기조는 사실은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 있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빅스 지수가 대표적인 변동성 지수고 이게 일명 이제 공포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이 불안해서 모든 걸 좀 팔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던 가장 최고점 구간의 그 빅스의 레벨 자체가 미국이나 한국 모두가 그 연초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의 변동성은 코로나가 없었던 시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언제나 좀 불안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낙관론이 상당히 시장에 팽배했었습니다. 맞아요. 시장에. 빠지면 사겠다는 심리도 굉장히 강했고요. 예, 근데 그걸 대표적으로 하나는 여러 가지 지표들, 기술적 지표 중에 풋콜 레이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풋은 팔겠다라는 심리고 콜은 사겠다는 심리인데 이것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사겠다는 심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내려오겠죠. 그러면 근데 이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2000년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거의 2000년도 최고의 버블 수준까지 시장이 되게 환호하고 낙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과열 신호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 하락세, 어제 월요일에 한국의 하락세 같은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재료들은 마련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최근에 수급성을 보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그렇고 뭐 미국 쪽에서도 슈퍼개미가 등장할 정도로 뭐 슈퍼개미가 워런 버핏보다도 자기가 낫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소위 그 개인 계좌 개설 그걸 통한 이제 엄청난 매매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엔 동학개미가 있으면 뭐 미국엔 로빈후드가 있다. 이제 그게 이제 플랫폼 얘기인데,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 실제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급으로 이제 사실은 모든 게 요즘 역대급입니다. 지금 개인의 매매 자체가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상당히 그 어카운트 수도 늘어나고 이제 계좌 개설 수도 늘어나고 거기에 발맞춰서 상당히 그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어났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뭐와 함께 같이 왔냐면 건전하게 좀 안전하고 그 소위 헬스익 컴퍼니들을 투자한다기보다 우량주를 투자하기보다는 상당히 최근 들어서 이제 구글에서 미국에서 검색되는 주요 키워드가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 트레이딩, 콜 옵션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이 이제 검색이 그 얘기가 뭐를 의미하냐면 단타 매매하겠다. 그 다음에 실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과열의 이제 대표적인 징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선호하는 종목 이게 이제 짙은 파란색입니다. 그다음에 옅은 파란색은 지금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의 이제 퍼포먼스입니다. 성과인데 수익률은 좋네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에 레버리지를 켜서 빚을 져서라도 투자를 하면 돈을 더 먹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상당히 자신감을 줬고, 근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비슷하게 왔었거든요. 최근에 변했다는 얘기는 이걸 역으로 해석해 본다면 거꾸로 개인들이 엄청난 그 소위 그 분석 능력이 생겼고 기관 투자들보다 그래서 월등해졌다는 건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해석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사실은 유동성의 힘, 매매의 힘으로 상당히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것에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과열에 따른 그러한 조정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예측이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과 더불어서 체크포인트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 좋았습니다. 연준에서 회사채 매입을 개별 종목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국내 증시에도 이런 분위기 반영될까요? 네, 우선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시장만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뉴욕 주스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도 다 하락으로 보면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하지만 뭐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FOMC 쪽에서 회사채를 매입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 반전이 되고 있었고요. 실제 뭐 3% 넘게 하락을 하던 금융주들마저도 다 상승 전환해 주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온기로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상단이 좀 막혀있는 제한된 어떻게 보면 상승 효과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전히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전히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슈 계속해서 재확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제한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한된 상승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에 더해서 북한 리스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앞두고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이게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장에 들어가는 서막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버려버리고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였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V자 반등.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낙폭이 확대가 되고 나서 W자나 L자의 모습을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네. 증시는 사실은 V자 반등이 나왔었던 게 사실이고요. 실제 거기에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게 뭐냐면 경제 재개인데 코로나 이슈가 다시 한번 좀 확산이 돼버리면 경제 재개를 정말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우리나라의 증시에 지금 현재 가장 큰 건 뭡니까? 결국은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이런 과도한 어떻게 보면 이런 베팅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의 어떻게 보면 정상화 과정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지. 과대한 이런 하락이나 과대한 상승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는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PER의 어떻게 보면 10배 정도 개념이 지금 현재 1770선 정도고요. 어떻게 보면 11배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받아왔으니까 그 정도 라인이 2000선 언저리입니다. 1990, 80 이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 하락이 거의 어떻게 보면 원래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단으로 거의 내려와 버린 게 아닌가라는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장에서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3월에 악몽이 떠오르는 시장이었는데요. 시장 대응 전략 오늘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실적이 어디 쪽이 좋아지는지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 현재 언택트 관련된 이런 문화들의 어떻게 보면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실적 호전에 이런 관련된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대표적인 주식 알스포트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건진 차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2% 넘는 반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78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2% 가까운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차 700선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 대형주들 줄줄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만 오늘 장에서는 상당히 빠른 부분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2%에서 3% 반등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네이버까지도 역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대모비스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1%가량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운수장비 섹터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들이었었죠. 자, 그리고 SK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5%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회사 SK바이오 밤 상장을 앞두고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교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 E&M, 펄어비스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6%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CJ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까지 9분가량 남았습니다.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어쩌면은 개인 투자자들 지금 매매 행보를 보면은 저가,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면, 종목이 떨어지면 사겠다 이런 매수 심리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양상이 나타나서 약간은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이긴 한데 미국 우리도 최근에는 이제 소위 신용증거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빚져서 이제 투자하는. 근데 미국 같은 케이스가 상당히 심했는데 이제 네. 대표적으로 사실은 파산 선고를 한 기업들이 10배씩 올라가는 그러한 그러니까 사실은 파산 선고를 했다는 얘기는 기존 주주들은 더 이상 거의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예. 아마 대표적으로 아시는 이제 그 렌터카 업체인 미국의 헐츠라는 예. 기업 아실 겁니다. 그 회사가 5월 22일 날 파산 선고를 했었는데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고점 대비 그 상당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지는 구간 동안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넘게 97%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0불에서 0.5달러까지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22일 파산 선고한 이후에 바닥부터 거의 10배 이상 올라가는, 그것도 거의 20일 만에 10배가 올라가는 그러한 상당히 상당히 급등주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들어간 거죠. 그렇게 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헐츠에 대한 아무런 호재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중상위 계층의 그러한 그 개미 투자자들이 집에서 사실은 특별히 이 돈을 갖고 투자를 한다는 거 이런 식의 이제 해석까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단기간에 과열 징후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건 간간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는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정리 매매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그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가끔은 있는데 네. 어쨌거나 그런 것들은 그 마지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캐시플로우가 안 좋아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보니까 좀 빠르게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가 매수 수요는 살아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쉽지 않은 예측일 것 같긴 해요. 네, 사실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좋게 봤었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더 사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말씀했는데 이미 충분히 이제 많이 이제 그 수익을 내신 분들은 좀 즐기시고 다만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좀 관망을 해보자라고 제가 아마 조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변동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제가 차트를 하나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제 보시면 이거를 가끔 너무 이제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면 까먹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수는 이익의 함수입니다. 이게 지수와 이익은 장기적으로 항상 같이 가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때문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나갔고 지금 이익은 지속적으로 이제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수만 나홀로 우상향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동성은 상당히 좀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어느 타이밍이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구간이냐를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과 지수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 이제까지의 그 소위 말하는 실증 자료에 의하면 대략 유동성 지수가 8개월 정도 주가 지수를 선행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파란색, 짙은 파란색의 어떤 부분인가요? 그게 이제 유동성 지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거꾸로 좀 이제 뒤로 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연준이 퍼부어놓은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지수에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내년 초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그렇게 놓고 보시면 제가 이제 계속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 갭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현재부터 대략 연말까지는 상당히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가 연출될 것 같고 이걸 만약에 굳이 좁히려고 하면 빠른 그 소위 말하는 그 실업률이랄지 경기 회복이 V자 리커버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 당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유동성 장세 기대려 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한 6개월 정도의 호흡은 좀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변동성이라는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이게 가격 조정일지 기간 조정일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사람들이 가격 조정이라고 하면 분명 신용 지금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대 매매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아마 저도 저번 인터뷰할 때도 다른 인터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시면 자기 돈을 갖고 투자를 하셔라. 가장 그게 좋긴 하죠.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신용 매매를 하신다면 단기 투자 밖에 하실 수가 없을 것 네네.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일 모든 거를 전폐하고 사실은 이 주식시장만 바라보셔야 되셔서 네. 상당히 그거는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권하지 않는 패턴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능하시면은 좀 원래는 시장이 과열될수록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빚을 내서라도 사실 투자하고 싶어지거든요. 왜냐면 빚을 내면 돈을 더 벌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레버리지라는 생각이에요. 예, 넘치거든요. 예. 근데 보통 그럴 때가 항상 고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사실 그런 이제 욕심을 좀 억누르시고 사실은 예. 가능하시면 본인의 적정 수준의 레버리지 내지는 가능하시면 자신의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 진행하시는 게 설사 빠졌을 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거는 이제 투자의 일단 매매의 전략인데 그렇죠. 가능하시면은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신용을 이용하기보다는 자신의 현금 위주의 현금 매매를 지속하시는 게 소위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그래서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시장 예상 밴드 얼마나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이제 저 이따가 이제 이후에 예. 그 제가 소위 이제 위험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잠깐 보시면 예.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지난주부터 걱정스럽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 이미 한번 우리나라도 겪었고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다 겪은 거는 고점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다음에 네. 빠르게 이제 쭉 내려왔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 확진자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만 명대를 매일 유지하고 오히려 최근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코멘트가 있겠지만 지금 플로리다나 아리조나나 텍사스나 이런 쪽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쪽에 그 소위 락다운이 상당히 좀 마일드하게 이루어지게 되게 순하게 이루어지다 예.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신규 확진자의 급등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걱정스러운 요인이 되고요. 지난주에 사실은 OECD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4월 초에는 IMF에서 발표했고 지금 이제 지난주에는 OECD에서 글로벌 소위 경기 회복 패턴을 발표를 했는데 더블 딥에 대한 이제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논의했던 대로 소위 나이키 모양, 네. 스우시 모양을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서 글로벌 2차 코로나 재확산이 나온다면 불가피하게 W자로 한 번 더 경기가 급락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도 한 번 더 출렁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유동성은 퍼부었지만 그것으로 제대로 된 경기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걱정해야 될 것이 지난주도 말씀했는데 이건 좀 또 다른 장표인데 지금 그러니까 연준은 통화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직접적인 수요에 연관이 되는 거는 의회를 통한 재정 정책입니다. 그렇죠. 돈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더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트에서 아까 보여드린 네. 차트에서 보시면 2월 달 대비 요 소위 그 분홍색 점선을 보시면 됩니다. 예. 3월 달은 거의 한 30%가량 좀 그 가계 소득이 줄었다가 지금 4월부터 그 2.2조 달러의 돈이 풀리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이제 개인 투자자의 투자 원동력도 됐고요. 하지만 지금 5월, 6월까지는 이제 플랫해지고 7월부터는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새롭게 지금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에서 7월부터는 또 다른 수요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큰 시장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6월, 7월 동안 지금 미국에서 미국 의회가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포인트는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6월 16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는 이른바 블랙 먼데이, 코스피 급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코스닥도 7% 넘게 빠지면서 700선마저도 붕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물량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매도 폭탄이라고 할 만큼 거친 매도세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저가 매수에 나서는 분위기였습니다. 1조 원 넘게, 특히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합쳤을 때 개인 투자자는 1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더니 이번에는 파격적인 자산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ETF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개별 회사채까지 매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증시에서는 단비가 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에 따라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또 오늘 국내 증시도 추가적으로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지게 되는지는 좀 흐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장중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2.9% 상승으로 2090선까지 단숨에 회복하고 있습니다. 60포인트 넘게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폭을 유지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상승폭을 반납하게 될지 지켜보셔야겠네요. 코스닥 3% 상승으로 716.4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58% 강세입니다.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까지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양봉이냐 음봉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윗꼬리를 다느냐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 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일제히 상승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올랐던 CJ는 오늘 상승폭이 다른 종목 대비로는 제한적인 모습이죠.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메이저 수급 주체는 여전히 순매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210억 원 그리고 67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오늘도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854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에서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타 섹터에서는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 역시 순매도고요. 그 밖의 섹터에서도 계속해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황은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각각 111억 원, 30억 원 순매도고요.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에서도 매수입니다. 13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외환시장 달러원 환율입니다. 9원 20전 떨어지면서 1206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센터장님 환율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앞서서 그 미국 가계소득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7월, 8월 달 일단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라는 부분 의미하는 바를 먼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차트를 한번 다시 띄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결국 그 7월 달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유가 마이너스를 한번 봤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유가가 거래되는 게 처음 봤던 건데 그게 대표적으로 수요 절벽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실은 미국의 실업률 자체가 13%냐 14%냐 뭐 설왕설래하지만 역대급으로 높은 상황이라서 결국은 가계가 다 지갑을 걸어 잠깁니다. 네. 미국 GDP의 70%와 80%가 사실 소비이기 때문에 이쪽이 줄어든다는 건 미국의 GDP가 사실은 리커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로 갈 수 있어서 이것에 그런 그 공백들을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3월 말에만 해도 초당적으로 미국의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당히 협력을 하면서 재빠르게 재정적 부양책을 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게 11월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게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8월 달부터 지금 필요한 추가적인 부양책이 뒤늦게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미국 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거고 이것이 글로벌 전체 시장에도 좀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많은데 환율은 어떤가요? 최근에 보니까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어제장만 하더라도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떨어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제가 누누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는 예. 게 달러는 사실은 고점을 그러니까 강세를 찍고 이제부터는 계속 약세로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단기에 네.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 때만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데 다행히 이제 어제는 다시 이제 달러 약세로 돌아서고 아시아 통화 지수 자체는 상당히 다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큰 그림에서는 소위 신흥국 통화 전체를 통으로 놓기 보시다는 상대적으로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좀 경제가 좀 상황이 양호한 그런 나라들의 통화는 강세를 좀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난주에 발표할 때는 OECD의 각국별 올해 그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보시면 지금 작아서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우측에 좀 박스를 해놓은 게 네. 한국이 상대적으로 제일 덜 빠지고요.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올해 7에서 9%의 역성장을 예상하는데 상당히 저희 이제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정도는 1, 2% 내외에서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으로 말하면 통화 가치에 있어서는 달러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유가 변수도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가는 또 어떤가요? 유가는 사실은 그 대표적으로 시장이 휘발성이라고 보통 하죠. 상당히 6월달,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급등했던 것이 다시 6월 초 수준까지 다시 다 내려왔습니다. 예. 어제 좀 소폭 오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 사이에 감산을 합의했던 데에서 새롭게 증산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네. 어제 올라간 건 이라크 감산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 현재의 그러한 전체적으로 과잉 그 공급을 유도했던 게 미국의 셰일 업체들입니다. 예. 근데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일부가 증산으로 좀 돌아서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대체로 유가는 30불에서 40불 초반대의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인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서 이제 시장에서 뭔가 불안 요인들이 하나씩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다른 포인트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항상 모든 걸 선행하는 것 같지만 가장 저는 이제 늘 체크하는 게 크레딧 마켓입니다. 크레딧 마켓. 예, 신용시장을 이제 많이 보는데 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채권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또박또박 이자를 지급하는지를 예. 매번 체크하고 그 회사가 그 사이에 과도하게 부채를 늘리지 않았는지 현금 흐름이 잘 돌아가는지를 늘 체크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곡점이 나타날 때 크레딧 마켓이 주식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미리 좀 신호를 나타내주는 경향이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보시는데 최근에 사실 리스크가 걱정이 되는 게 차트를 제가 열어봐 드리면 지금 5월 달 들어서 저기에 파란색이 미국에서의 부도 회사들이고요. 예. 뒤에 빨간색이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의 부도 회사. 의 그런 이제 채권 발행 비중들입니다. 5월 달에 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갔나요? 이제 결국은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3월 이후에 락다운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현금 흐름들이 끊겼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매달 렌트를 봐야 된다거나 또 대표적으로 뭐 몰 같은 데들 이런 데들은 매달 렌트가 나야 되는데 갑자기 다 끊겨갖고 그렇죠. 다 미룹니다. 예. 임대료를 못 내는 거죠. 이런 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도가 나거나 또 내지는 갑자기 매출이 급감했을 때 그 매출에 기대서 겨우겨우 지나던 한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 자체의 향후 그래서 사실은 어제 연준 파월 의장이 이 측면 때문에 투자 등급 중에 제일 많이 밀려있는 트리플 B나 이쪽 언제든 투기 등급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돈이 쫙 빠져야 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 회사채 매입을 공격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제 시장의 안도 랠리를 보여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2차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된다면 예. 기업들이 계속 버틸 수 있는 룸이 점점 뒤로 짧아지겠죠.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면 부도 건수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크레딧 마켓의 소위 말하는
신용 그 긴축이 벌어질 거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그 소위 한계 기업들의 부도로 계속 이렇게 악순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은 예의주시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제가 이제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소위 하이힐드 ETF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냥 넣어서 검색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어디든 다 검색하면 나오고요. 미국의 하이힐드의 대표적인 건 HYG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하이힐드는 HYEM이라고 찍어보시면 나옵니다. 이머징 그래서 마켓이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의 지표가 올라간다는 거는 신용 스프레드가 안정되고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얘네들이 빠진다는 건 결국 주가 지수하고 똑같이 보셔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의 변동성이 언제 나타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매일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하이힐드 ETF를 봤을 때. 다행스럽게 어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안정을 좀 찾은 상황이고요. 그게 왜냐하면 어제 사실은 그 연준에서 발표한 것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좀 준 거고요. 이게 다행이긴 한데 다만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것도 결국 연준이 유동성을 풀어서 무제한 사주는 거에 입장이고 결국은 기업들의 그 경영 환경이 바뀌면서 기업들이 매달 자기 돈을 벌어야 되겠죠,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동안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잠시 사실은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가게가 다시 돌아와서 소비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이 모습이 선순환이 다시 나타나는 타이밍을 네. 언제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국내 증시 업종 구체화해서 좀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제장만 보더라도 시장 떨어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SK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언택트 관련주 쪽으로 이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또 업종 종목 순환매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경기 민감주 대 이 언택트, 뭐 바이오, 2차 전지 이쪽 이렇게 묶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앞으로 만약에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계속 헬스케어 쪽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예. 헬스케어에 사실은 연동돼서 그 주변에 있는 IT 기업들, 그다음에 이 연택과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나 그다음에 타워 같은 그런 쪽에 연동이 돼 있는 5G나 이런 예. 쪽은 다 사실은 계속 좀 상황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그쪽으로 좀 더 강하게 뭐 최근에 몰렸던 이유는 결국은 다 2차 확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예. 결국 잘 기억을 되돌리시면 3월부터 4월, 5월 지나면서 가장 그쪽에 관심을 했던 이유도 결국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그쪽과 관련된 코로나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업종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사실은 최근에 경기가 재개되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뭐 치료제니 백신이니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맞아요. 경기 민감주로 이제 소위 매기가 좀 벌어지는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치맞추기. 예, 맞습니다. 근데 2차 확산이 많이 된다면 이건 다 숲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사실은 현재의 그러한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화 현상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체크 포인트 또 뷰 그리고 전략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여전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역시 매도세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만큼은 매수를 해줬네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오늘 현재 주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4%, 3%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KB금융도 역시 상승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3%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죠. 그밖에 LG 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하이트진로, LG화학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일제히 오름세고요. 특히 하이트진로 강세가 눈에 띄네요. 5.98% 상승이고요. LG화학도 흐름 좋습니다. 삼성 SDS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올랐던 삼성물산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줬거든요. 오늘도 4%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LG전자도 2.8% 상승입니다. CJ 제일제당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농심, 하이트진로 음식료 섹터에서 좀 종목을 많이 매수한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하이트진로는 현재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밖에 롯데칠성, NC소프트, 대산,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어제 음식료 섹터가 시장 대비 낙폭이 적었던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네요. 롯데칠성 오늘 4.5% 상승이고요. NC소프트도 올라갑니다. 대상도 3% 오름세입니다. W게임즈, 포스코케미칼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가 여전히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상승폭 조금 더 늘렸습니다. 2.7% 오름세로 2080선까지도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3.4% 상승으로 716.8포인트입니다. 오늘 6월 16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